편안한 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오래 봐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더 오래도록 매력을 느끼느냐 하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꼭 한두 가지 정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생각을 나름대로 한 번쯤 환기해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니면 그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나에게도 익숙한 그림이 있다면요? 네, 많은 분들이 모나리자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진품을 직접 본 경험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입니다. 이건 제가 4년 전에 루브르에 갔을 때 기념품을 파는 아트샵에서 사온 복제화입니다. 그림 제목 모나리자는 우리말로 하면 리자 여사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결혼한 여인에 대한 경칭으로 여사쯤 되는 말이 모나입니다. 그래서 모나리자 하면 여사 리자가 되겠죠.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 16세기 학문과 예술의 부흥기였던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천재 화가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모나리자를 1503년에 그리기 시작해서 1519년 자신이 숨지던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 품고 살면서 끊임없이 덧칠에 덧칠을 거듭하면서 그림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그의 작업실에 있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모나리자였기 때문에 사실상 다빈치의 마지막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모나리자가 누구냐? 특별히 유명인이라거나 귀족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탈리아 피렌체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피렌체에서 좀 부유했던 프란체스코 데 조콘도라는 실크를 파는 상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원래 제목은 프란체스코 데 조콘도의 아내 리자 게라르디니의 초상입니다. 좀 길죠? 여러분, 초상화 속 리자의 나이는 얼마쯤 됐을까요? 데조콘도가 다빈치에게 아내의 초상화를 의뢰했을 때의 나이를 보면 24살이었습니다. 일단 그림 속에서는 실제 나이보다 좀 더 성숙한 분위기,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그쵸? 아무튼 이런 리자 여사의 초상이 500년도 넘게 끊임없이 보는 이들을 매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대표적인 소장품이죠. 보시는 건 제가 루브르에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저렇게 그림의 크기가 생각보다 많이 작은 편입니다. 세로 77, 가로 53c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과거에 도난당했던 히스토리가 있는 유명작이다 보니까 저렇게 방탄유리로 보호되고 있고 늘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기 때문에 직접 가까이서 보는 게 힘든 작품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림을 자세히 보려면 어쩌면 인터넷 고화질 사진으로 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저한테도 이 모나리자 그림은요, 눈 감고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정말 한참을 쳐다보고 있게 됩니다. 일단 그만큼 쉽게 질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모나리자의 얼굴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잘 모르겠거든요. 보면 볼수록 알쏭달쏭한 표정입니다. 저는 보면요, 이 리자 여사가 살짝 미소 짓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요. 또 그 미소가 어찌 보면 살짝 비웃는 조소 같기도 하고요. 또 들뜬 기분을 감추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가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사에 심드렁한 것 같기도 했다가 나는 너를 좀 알지 하고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볼수록 하염없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모나리자의 생각과 감정을 읽고 싶어지는 거죠.
그림 앞에서 금방 돌아서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림에 시선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내게 읽히지 않는 매력, 하지만 뭐든 가능할 것 같은 매력, 다를 수 있는 여지와 그로 인한 여운을 남기는 매력. 즉, 나로 하여금 답을 알 수 없다고 인정하게 만들지만 또 어떤 답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상상하게 만드는 매력이 모나리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가 오래 봐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나리자의 미소를 보여드렸어요. 사실상 이번 영상의 메시지를 다 전해드렸습니다. 모나리자가 끊임없이 학계의 연구 대상이 되고 보는 일을 오래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모호성, 불확실성,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가능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 때문에 그림에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고 호기심을 느끼고 상상력을 키웁니다.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표현하면서 안개에 휩싸인 듯 형태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다빈치에 대한 전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쓴 작가 월터 아이작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오나르도는 자연에서 그 어떤 경계도 날카로운 선으로 나타나지 않듯이 어떤 순간도 분리되거나 독립되거나 정지되거나 분명한 경계를 가질 수 없다는 심오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매사가 흑백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 그렇게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통찰, 그 모호함이 포용하는 가능성이 그림 속에서 구현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역시 그림을 보면서 다빈치의 의도대로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낍니다. 제 경험상 오래 봐도 지루하지 않고 언제나 신선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 더 알고 싶어지는 사람들은요, 비교적 열려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하나만이 아닌 여러 가지에 대한 가능성을 허용할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언제나 흑백, 이것 혹은 저것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굳이 대화해보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할지 뻔한 사람들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 생각이 궁금해져서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늘 옳다거나 자신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과신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신우일신이라고 하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발전하는 부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나 똑같은 사람. 만약 그런 한결같음이 생각이 자라지 않고 발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 저는 그런 상대에게 오랫동안 매력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해서든 타인에 대해서든 혹은 세상에 대해서든 모호하고 불확실한 영역조차 그럴 수도 있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저는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교적 스스로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일이 잘 없었습니다. 보는 이로써도 지루하지가 않죠. 이 책에서 작가는 결론 챕터에서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꼽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 항목이 이겁니다. 미스터리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모든 것에 명확한 선이 필요하지는 않다. 다빈치는 끊임없이 자신이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려고 했던 거죠. 다빈치는
그 모나리자의 미소를 다듬으면서 사람의 미소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병원의 영안실에서 시체의 피부를 벗겨서 그 안에 있는 얼굴의 근육과 신경을 관찰하면서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끝없는 호기심과 열린 자세 덕분에 우리는 또 그림 앞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느끼고 생각할 여지를 갖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모나리자의 미소만큼이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열린 사람, 또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때로는 모호한 것들도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생각 많이 나눠주시고요. 오늘도 편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뵐게요.